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통합을 추진 중인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대학교의 교명을 경상국립대학교로 선정했습니다. 교육부는 난색을 피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산하기관들의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 항목에 용모와 정신자세가 포함돼 시고착오적인 평가란 항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의 왕이란 뜻으로 썸머스킹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 품종의 사과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름철 불청객인 유해성 적조의 초기 대응을 위한 방제 모의 훈련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길어져 예년보다 늦게 관측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통합대학교 출범을 추진하고 있는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대학의 교명을 경상국립대학교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난색을 피하고 있는데요. 이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상대와 경남과기대가 통합대학의 교명을 경상국립대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2월까지 압축된 교명 후보는 모두 5개. 경남통합국립대학교와 경세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진대학교, 경남혁신대학교에 대해 양 대학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선호도 조사에 참여한 양 대학 구성원 15,000여 명 가운데 30% 이상이 통합교명으로 경상국립대학교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양 대학에 통합대학 교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의 심사 결과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에 대해 설립 주체인 국립이 지역 명칭 다음에 위치하는 것은 어법상 문제가 있다. 경상이라는 국가가 설립한 대학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경상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는 사실상 동일해 교명의 국립을 결합시키는 건 실익이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양 대학은 경남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의 위상과 비전, 구성원의 바람이 담긴 교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최근 후순위 없이 단일 교명만을 명시한 협약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경남을 대표하고 외부인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사립대학과의 혼돈을 해소하기 위한 교명으로서 향후 통합대학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양 대학 모두 교육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선 가운데 통합대학 교명을 포함한 세부 실행 계획의 큰 틀은 빠르면 다음 달 확정됩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경상남도 산하기관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면접 항목에 용모와 정신자세를 포함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차별 소지가 크고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데요. 그 실태를 이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남의 창업 기업을 돕기 위해 지난 2015년에 문을 연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의 산하기관입니다. 혁신센터가 지난 9일에 낸 직원 채용 공고입니다. 계약직 6명을 뽑는데 면접 심사 항목에 용모 같은 직장인의 자세와 정신자세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10점과 20점 배점까지 돼 있고 실제 이런 기준으로 면접을 해서 채용했습니다. 최근에 추가로 낸 채용 공고에도 용모와 정신자세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또는 고객을 대할 때 상황에 맞는 언행과 품행, 적절한 예의 표현을 하고 있는지 등 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용모 같은 신체 조건은 차별적인 요소가 커 채용 절차법이나 고용정책 기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면접심사에서 구직자의 용모에 배점을 하는 것은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신자세 역시 성실성과는 별개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 등을 평가할 수 있어서 심사 항목 문구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의 해석입니다. 양심의 자유라든가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이념, 여러 가지 등 자유로운 나라인 거잖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정치는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별적인 항목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경상남도 출연기관인 경남 로브랜드 재단, 경남 문화예술진흥원, 마산의료원 등도 면접 심사 항목에 정신자세가 포함돼 있어 비슷한 상황입니다. 채용 단계에서 차별을 없애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지만 기관마다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게는 없었고 조금
아니기도 하거든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을 한테 점수를 다 더 주고 싶다 하는 거고. 용모처럼 차별적인 요소도 많고 정신자세처럼 계량화하기 힘든 평가 항목들로 경상남도의 산하기관들은 오늘도 채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경남 지역에는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합천과 산청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왔는데요. 오늘도 세찬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지역이 50에서 15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250mm 이상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남해를 포함한 5개 시군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초속 1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대기가 습하다 보니 가시거리 200m 내외에 짙은 안개가 깨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같이 선선한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창원 22도, 양산도 2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4도, 밀양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1도, 진주 2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4도, 합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전해상과 동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비는 휴일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금까진 여름철 사과하면 일본 품종인 아오리가 떠올랐죠. 그런데 올 여름부턴 썸머킹 사과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맛과 품질이 우수한 우리 품종의 여름 사과가 소비자들을 찾아갑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고산지대인 경남 거창 금원산 자락의 사과 재배 단지. 한여름 농민들이 사과 수확에 한창입니다. 썸머킹이라는 조생종 사과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우리 품종입니다. 여름철 주로 팔리는 일본 품종 아오리 사과보다 수확이 10일 정도 빠릅니다. 또 과즙이 풍부하고 단맛과 신맛의 비율이 좋아 일본 아오리 대체 품목으로 생산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식감이 좋고 아삭아삭하게 약간 신맛이 받치면서 떫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맛이 좋고. 농협거창연합사업단은 지역 농협과 협업을 통해 여름 사과 품종 썸머킹 전량을 대형 유통 매장에 독점 공급합니다. 농가는 농협과의 통합 마케팅으로 고품질 사과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한 4, 5개월의 그런 유통기간을 거쳐서 지난 4월 달에 마지막 정산을 했는데 한 20, 30%의 농가의 수치 가격이 올라갑니다. 농촌진흥청은 올여름 썸머킹 등 우리 품종 사과 250톤 이상이 시장에 유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여름철 불청객인 유해성 적조가 올해는 예년보다 늦게 관측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적조 방제 모의 훈련이 통영 앞바다에서 열렸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모여있는 통영시 산양읍 앞바다입니다. 해무 사이로 방제선이 황토물을 쉴 새 없이 뿌립니다. 같은 시간 하늘에선 드론이 적조 범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뒤따르던 어선은 원을 그리며 양식장으로 접근하는 적조를 차단합니다. 통영에서 적조 사항에 대비한 대규모 방제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방제선과 어선 등 31척이 투입돼 최대 적조 피해 사항을 감안해 진행됐습니다. 철저한 사전 대비와 유관기관의 협력 체제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하는 게 우리 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무해성 적조가 관측되긴 했지만 올해 유해성 적조 관측은 예년에 비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간 지속된 장마로 염분이 낮아지고 연안 수온이 평년 대비 1.2도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도 장마의 영향으로 적조 발생이 늦어지고 있으며 근래에
장마라든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적조 발생이 늦어지거나 유동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유해성 적조가 태풍에 밀려 올라오면서 8월 말 시작돼 남해안에서 40여 건, 36억 원의 적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창원시립교향악단 제326회 정기연주회가 오늘 오후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2020 한여름밤의 힐링 음악회가 오늘 오후 산청군 신안면 원지둔치에서 열립니다. 제1회 합천 수려한 영화제 개막식이 오늘 오후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사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이 오늘 오후 사천시 사천읍센터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해외 바이어 온라인 농산물 수출 상담회가 오늘 경남 농업기술원 정보화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창원의 한 유치원 원장이 교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남교육청이 현장 조사가 끝나는 이번 주 안으로 해당 원장을 직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장을 비롯해 갑질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원감에 대해서도 오는 9월 인사 조치하고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해서 도내 모든 유치원 원장과 원감에 대한 교육 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내 대기 측정 대행업체들의 엉터리 측정 실태를 고발한 MBC 경남 보도 이후 창원시가 어제 관내 대행업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창원시는 대행업체들의 대기 측정 기록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대기 측정 장비 차량의 운행 일지와 시료 채취 시간, 이동 시간 비교 등을 통해 허위 작성 여부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거짓 측정 기간을 임의로 늘려 행정처분을 잘못 내린 창원시 성산구 직원 2명은 주의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 입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안도 마련했습니다. 진주시가 오는 11월 개최 예정이던 2020 진주국제 농식품 박람회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과 해외 유입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행사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진주시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는 야외 행사로 변경해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청 한방약초축제위원회가 제16회 동의보감상 수상자로 학술부문의 이혜정 경희대학교 한의대 교수를 사회봉사부문의 황만기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장을 선정했습니다. 이혜정 교수는 침구 경락학 기초연구로 한의학의 과학적 연구 기틀을 다진 점이, 황만기 원장은 해외 의료봉사로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사천시 의원 4명이 어제 같은 당의 시의원 2명을 징계하라는 청원서를 통합당 사천당원협의회에 냈습니다. 이삼수, 전재석, 김여경, 김경숙 시의원은 사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최인생 구정화 시의원이 민주당과 결탁해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인생 시의원은 통합당 소속 의원 회의에 당초 결정대로 했다며 징계 청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동 진교고등학교 1학년인 박주아 선수가 한국 여자야구 최연소 국가대표로 뽑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동군 체육회에 따르면 박주아 선수는 최근 열린 여자야구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 20인으로 최종 선발됐습니다. 박 선수는 지난 4일 열린 NC다이노스 창원 홈 경기에서 시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남도는 어제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를 발족했습니다.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는 생활실험실 개념의 사회혁신에 시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으로 앞으로 도내 대학과 시민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해 사회혁신을 이어갑니다. 경남교육청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일반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간 진로 변경 전입학제를 시행합니다. 진로 변경 전입학제는 적성이 맞지 않는 고교 학생들에게 진로 변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희망하는 학생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경남교육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경상남도 서울 세종본부가 이달부터 시군과 함께 세종시 사무소 통합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서울 세종본부는 올 초 참여 의사를 밝힌 진주, 김해, 하동, 거창에서 4명의 공무원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에 거제와 양산시도 함께합니다. 도는 이로써 시군 개별 사무실 운영비를 줄이고 도와 자치단체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비 확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통영의 관광지 중 지난해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곳은 동피랑 마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영시가 휴대전화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관광객 672만 8천 명 가운데 22.5%인 151만 4천여 명이 동피랑 마을을 찾았고 서피랑 서호 전통시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루지와 어드벤처 타워 케이블카가 40대 미만에게, 세병관은 40대 이상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거창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창작활동 특별 지원 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추가 공모합니다. 거창군은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며 거창 지역 예술인 14명이 사업을 신청해 이달 초 모두 2,8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